안녕하십니까, 시영 선생님입니다. 자, 2019학년도 버전 모의고사 5단계 풀이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특기죠. 모의고사 한 회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 한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평소에 자주 하는데 제대로 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 강의 학생들은 이 방법대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선생님 수업을 2달밖에 안 들었잖아. 그리고 원래 3등급이었는데 바로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런 것이냐? 그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요게 요 3등급에서 바로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 시험지거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풀어야 하느냐? 보통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파이널 때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른 과목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국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과목은 개념학습이 안 돼 있는데 모의고사를 풀어. 미친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개념학습이 안 돼 있어. 근데 일단 모의고사를 풀어. 의미가 있니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국어나 영어처럼 이렇게 뭔가 언어를 다루는 이런 과목들은 몰라서 못 푼다가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뭐 이런 걸 묻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 어떤 대응 전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사고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못 푼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시즌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겠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풀어야 돼? Right now. 우리말로는 지금 당장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다 다를 수 있어. 또는 저학년 학생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1이나 고2 중에. 너네도 지금 당장. 하여튼 이 영상을 보는 즉시 지금 당장 모의고사를 풀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모의고사 애들이 이제 요즘에 국어 모의고사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무슨 모의고사 무슨 되게 많아요. 그런 모의고사들을 막 여기저기서 구해다가 푸는데 이렇게 풀면은 그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를 다 풀어도 아무 소용없어. 보통 애들이 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일단 애들이 문제를 풀죠. 막 나름대로 시간 재면서 막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고 나서 뭐 해? 채점을 하겠죠. 이제 막 채점을 해요. 그래서 점수를 딱 내. 아, 몇 점 맞았네. 그러고 나서 보통 애들이 뭘 하느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를 봅니다. 또는 막 해설 강의 틀어놓고 막 봐요. 망한다. 이런 식으로는 모의고사 공부를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시간 낭비.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이야. 선생님이 처음에 인터넷 강의 런칭을 했을 때, 이투스에서 런칭을 했을 때 이 5단계 풀이법 TCC를 딱 들고 나왔어요. 그거 조회수가 한 4만 명, 4만 건 정도 돼.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이 풀이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 이게 어느 정도로는 이제 모의고사 풀이법의 정석이다 싶을 정도로 자리 잡은 형태입니다. 실제로 내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친 것처럼 시험지 분석 정리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학원에서 배웠대. 그 학원 선생님은 어디서 배우셨다니? 그랬더니 그때 실제로 선생님이 들은 얘기야. 선생님 TCC 봤다고 했었어요. 이 얘기했거든. 이 원조가 누구다? 신영균이다. 지금 서점에 가보면 문제집 중에서도 이런 5단계 풀이법을 적용해서 해설지를 구성한 문제집까지도 나온 걸 봤어, 선생님이. 원조가 누구다? 신영균이다. 원조는 확실히 알아둡시다, 우리. 알겠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보편적인 풀이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쓰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 풀이법을 실천하시면 장담하건대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알겠죠? 자, 일단 1단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풀이를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풀이 과정입니다. 모의고사기 때문에 시간을 재야 돼, 안 재도 돼? 재야 됩니다. 시간은 65분. 선생님, 80분이잖아요. 그렇지. 시험장 가면 80분이지. 근데 5분 정도는 마킹 시간으로 떼놔야지. 그래도 75분인데요. 평상시에 75분 또는 80분 안에 푸는 연습하는 애들은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되게? 시간 부족합니다.
때려 죽여도 다 못 푼다. 시험장에 감옥에 하게 되면은 긴장도 되고 그리고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해서 막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더 많이 흘러가게 돼.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못 푸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평상시에 마킹 시간 떼고도 10분 정도는 여유롭게 풀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65분 딱 시간 맞춰놓고 모의고사를 풉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수능시험장 가면 뭘로 풀어야 돼? 샤프. 샤프도 여러분들 샤프 못 써요. 뭐 주니? 수능 샤프를 줍니다. 그 샤프로 풀어야 돼. 모의고사 연습은 실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샤프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65분 안에 다 못 풀었다. 그러면 75분까지는 그냥 푸셔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65분 안에 다 못 풀었어. 그러면 75분까지는 계속 푸는 거야. 65분을 목표로 하되 목표 달성을 못했다 해도 좋다 이거야. 75분까지는 그냥 풉니다. 근데 75분까지 풀었으면 이제 마킹할 시간 5분밖에 안 남는 거지. 75분까지도 못 풀었다. 그러면 실전처럼 냅다 찍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찍는 거야. 만약에 OMR 카드까지 갖다 놓고 연습을 한다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균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 OMR 카드가 있어 없어? 그것까지 같이 마킹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80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OMR 마킹 포함 80분 안에 끝내는 연습.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험지만 가지고 할 때는 65분, 그 다음 75분 이후엔 냅다 찍는다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시험지야. 이제 막 푸는 겁니다. 막 풀어가지고 몇 분 요거를 이제 2단계에서 쓰게 돼요. 2단계에서 일단 채점하는 단계겠지. 채점할 때 일단 절대로 답을 표시하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채점하면서 어떤 애들이 있어? 틀렸네. 이런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문제 1번. 뭐 1번부터 틀리면 굉장히 슬프겠지만 이렇게 갔을 때 답이 5번이었다 치자. 근데 나는 3번을 쓴 거야. 틀렸네. 에이, 답 5번이네. 대학 못 간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돼. 답을 표시하면 안 돼. 그리고 기억해서도 안 돼. 이건 뭐냐? 채점하다가 아씨 5번이네. 나 5번하고 고민했었는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어떡하란 얘기야? 와다다다다닥 채점만 하는 거야. 5, 3, 2, 1, 4 바바바바박. 잠시도 그 시험지에 눈이 머물면 안 돼. 이거 쓰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나는 답이 기억날 것 같다. 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하고 바꿔서 채점하세요.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슬플 수도 있잖아, 상황이. 그러면은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채점해달라고 하세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채점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와, 이 새끼 봐 이거. 막 틀리는 거야.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답을 기억하거나 표시하는 게 습관된 학생들은 친구랑 바꿔서 채점하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든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답을 표시하거나 기억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 채점을 다 한 다음에 맨 앞장에다가 소요 시간을 기록을 해야 돼요. 이걸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간이 모의고사 이제 거듭될 때마다 줄어들고 있는지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있는지 확인이 되겠지. 몇 분 걸렸는지. 그리고 영역별 1차 점수를 기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영역별. 모의고사 왜 풀어? 왜 풀어? 실전 연습하려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왜 풀어? 그렇지.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다 채점해갖고 이번엔 85점. 다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8점. 좀 떨어졌네.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영역별로 점수를 기록해놔야 매번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과 문제 유형이 보이게 된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영역별로 1차 점수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런 형태죠. 선생님 모의고사, 신형균 모의고사에는 시험지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번 회차는 화법 몇 점 몇 점, 작문 몇 점, 문법 몇 점, 독서 부분 몇 점, 운문 몇 점, 산문 몇 점, 융합까지도 가 있지 요즘엔. 융합 몇 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를 영역별로 점수 기록해 놓다 보면은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나는 맨날 문법이 작살나네. 이걸 알게 돼요.
또는 나는 맨날 융합지문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네. 이걸 알게 돼. 알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엔 그거를 때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푸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야. 단순한 실전 연습이 아니야. 부족한 점을 찾아서 메꾸기 위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1차 점수 기록을 영역별로 하고 소요 시간 63분. 영역별로 점수 기록한 거 토탈 90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선 뭘 하느냐? 2차 풀이를 하게 돼요. 보통 채점하고 나서 애들이 답안지 많이 보잖아. 또는 해설 강의 바로 봐버리거나.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다시 풀어봐야 된다. 수학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만.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렸어. 그럼 바로 그냥 그 인강을 보거나 바로 답안지 보라고 하시나? 어떻게 말씀하시지? 자기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라도 풀려고 노력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야 실력이 오른다. 똑같아요. 국어도. 자, 3단계 2차 풀이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틀린 문제랑 그 다음 시간 내에 풀지 못한 문제 여기에 하나 더해서 뭐까지? 맞추긴 맞췄는데? 맞히긴 맞췄는데? 찍어서 맞힌 문제. 선생님, 찍어서 맞힌 문제인지 어떻게 기억하죠?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 했겠어? 별표를 쳤겠지. 이 문제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별표 치는 게 우리가 습관화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별표 쳤는데 맞은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별표 쳐 있는 문제까지 다시 푸는 겁니다. 이때는 처음 푼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펜으로 풉니다. 다시 풀기 할 때 시간 재요, 안 재요? 안 잽니다. 시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풀기 할 때는 그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20분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고민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지문에서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면서 풉니다. 지문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니까 답이 5번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구나. 이게 답을 결정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풉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빨간 펜으로 다시 푼 흔적이 보이죠. 지문에서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1번에 2번이 답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선택지하고 지문 1대1 대응시켜서 글자 찾기 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이 답의 근거에서 필요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휘력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선택지 있는 말이 그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 말 바꾸기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말 바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필요하고 지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용이 심화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추론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야 이게. 단순히 글자 찾아가지고 1번에 3번, 1번에 2번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가 답이 몇 번이든 그와 관련된 근거가 지문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말이 똑같이 써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시라고 치면 이렇다고 치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지문에 나 서리법 이렇게 써있냐?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뭐뭐 하리야. 이 부분에 서리법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잡으란 얘기야. 이거는 개념을 알아야 또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거겠죠. 단순히 1대1 근거 찾기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2차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몇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채점합니다. 다시 푼 문제를 채점하는 거야. 틀렸던 문제가 맞았다. 처음에 이렇게 그었을 거 아니야. 맞았으면 이렇게 세모치면 됩니다. 이거는 답안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틀렸다. 처음에 이렇게 틀렸어.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어. 이건 진짜 모르는 거야. 이건 진짜 내 능력 안에서 안 되는 문제인 거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구별을 해주는 거야. 2차 점수를 기록해요. 2차 점수는 1차 점수 플러스 다시 풀어서 맞춘 것. 그럼 2차 점수가 되는 겁니다. 2차 점수 기록을 왜 하느냐?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간극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은 점수가 오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처음 모의고사 연습 이거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보면 1차 때는 막 72점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2차 때는 93점 막 이렇게 나와.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1점 막 이렇게 나. 그런데 이게 거듭될수록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간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간극이 3점 이내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점수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기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점점 그 간극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 이거. 반복 연습하다 보면. 자, 그다음에 X표치 문제만 이제 답안지 해설을 봅니다. 또는 해설 강의를 보거나 또는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하여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뭐여야 한다? X표치 문제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 이게 4단계입니다. 시험지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다시 풀기 하고 1차 점수는 90이었는데 2차 점수는 96.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거죠. 6점 차이밖에 안 나지?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1차와 2차가 초반에는 10점 이상 간격이 벌어질 거라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5단계 이제 완벽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 진짜 제대로 된 모의고사 학습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맞은 문제까지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다 잡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답의 근거가 나오게 되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답의 근거가 나오게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영역별 독해법에 따라서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문학 감상법을 배웠으면 그에 맞게 이 지문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고 소설을 읽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거에 맞게 지문 분석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이제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이라고 해서 지문 분석 정리 맵이 있죠. 그거대로 분석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시험지예요. 모의고사 공부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1차 점수, 2차 점수, 영역별 점수 걸린 시간 다 써있고 자,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까지 지문에서 답의 근거 잡기를 다 한번 해본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지문 분석 정리를 자기 스스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한번 해본 거죠. 이게 완결된 형태. 이걸 그대로 현장 강의 학생의 시험지로 보여줄게요. 현장 강의 학생들은 뭐도 쓰냐면 시험 보고 나서 반성도 써요. 이번 시험은 어땠다. 화작은 어땠고 문법은 어땠고 비문학은 어땠고 문학은 어땠고 그것도 문학 안에서도 시는 어땠고 소설은 어땠고 쫙 무슨 반성문을 쓰듯이. 사실 얘는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1등급이기 때문에 쫙 이렇게 씁니다. 자기에 대한 반성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시험지 안쪽에 보면은 색칠 공부냐 이거? 아니에요. 답의 근거를 잡아놓은 거.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니? 문제별로 찾기 쉽게 답의 근거를 표시한 거야? 이게 누구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 그냥 자기가 한 거지. 그래서 여기 포스트잇 뭡니까 이거? 지문 분석 정리한 거죠 이게. 자기가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시험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글자가 보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딱 보면은 우와 어떻게 국어 공부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싶은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야. 보통은 그냥 시험 보고 나면 애들 어떡하니? 모의고사 보고 나면 시험지를 불태운다거나 에이씨 망했어! 그러면서 그냥 집어 던진다거나 아니면 해설 강의나 보지 뭐 그냥 해설 강의 틀어놓고 멍 때리고 있다거나 아이 뭐 해설 강의야 귀찮게 그냥 답안지 봐 틀린 거 답안지 본다거나 이런 식인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 제자들이 진짜로 국어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편입니다. 이거 지금 현장 학생들 앉아있는 앞에서 선생님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미 얘들한테도 다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제 선생님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 선생님 전매 특허 학습법인데 이대로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라고? 들을 때는 오!
우와 저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보고 나서 어디를 가? PC방을 갑니다. 그래놓고는 막 마우스 지지고 앉아있어. 안 됩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싶으면은 진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가 혁신적으로 달라질 거야. 그 모의고사 점수가 결국은 무슨 성적으로 가는 거야?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실천할 거라 믿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생님 수업에서 봅시다.